안녕하세요. 사주명가 신과 함께 정인권 법사입니다. 사주란 무엇인가?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올리고 싶었던 이런 내용인데, 사주팔자에 대해서 내가 내 사주도 좀 풀어볼 수 있고, 물론 어느 정도의 학습량에 따라서 남의 사주를 풀이를 해준다든지 남의 걸 들여다본다라든지 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사주에 대한 조금 이해,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 정도 내가 풀어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시라고 사주팔자의 이해를 도와서 내 사주를 풀이하고 듣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이 영상을 올리고 싶었던 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사주에 대한 개요, 이 사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주팔자, 이 사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보통 이 명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통계학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오는 이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요즘 이 엄청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모아서 통계적으로 뽑아낸 학문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 예측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풀어보고 사주를 볼 때 과거를 알기 위해서, 과거의 내 삶을 짚어보기 위해서 사주를 보고 풀이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 삶의 앞으로를, 미래를 보려고 앞으로 내다보고 예측하기 위해서 사주를 보고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담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주팔자를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를 하고 내가 혼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는데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담자들, 상담자들에게 피흉축일의 길을 알려주고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구했던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사주 풀이를 하고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도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사주 명리학을 학습하고 배우는 이 학습자들, 연구하는 사람들, 역술가들, 이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 미래를 예측해서 피흉축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그래서 내담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팔자 얼마만큼 정확할까요? 내 미래가 예측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할 겁니다. 다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궁금한 거, 이 사주팔자 얼마만큼까지 정확하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 학문적 견해를 보자면은, 학문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70%에서 80% 이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명리학 공부를 해가지고 사주풀이도 하는 역술가 입장에서, 또 점사도 보는 법사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풀이 70% 8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학문적 견해로는 7, 80%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주풀이를 할 때 7, 80%의 정확도와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피흉축이라는 길,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방향성의 정확도가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20, 30%는 어디 갔느냐? 부정확한 거냐? 이거는 부정확해서 20, 30%를 빼놓은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삶의 배경, 시대적 변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는 태어나서 날 때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7, 80%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20, 30%는 내가 살면서 살아온 환경, 그리고 배경,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가 좀 변화가 되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 30%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냐, 이건 모르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알 수는 있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내 사주 팔자에 100%를 다 알고 그대로 한다면 이게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내가 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거 조심하고 피할 거 피하고 더 좋은 걸 추구하고자 방향성을 설정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삶의 모습입니다. 100%라고 가정을 하고 나는 내 삶은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사주가 이렇게 생겼어,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그냥 흐르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사는 재미없는 삶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0-30%에 대해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본인이 노력하는 대로 삶의 환경에 따라 배경에 따라 노력 정도에 따라 변화가 되고 바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사주를 풀이를 하고 봤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100%를 확신하시거나 맹신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7-80%의 이 정도의 정확성,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로 사주를 보고 풀이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는 정말 박복하고 힘든 사주팔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20-30% 때문에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살아온 환경과 배경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말년도 풍부하게 아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거의 흡사한 사주 아니면은 정말 아예 똑같은 사주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분명히 희박한 건 맞지만 그래도 분명히 아주 근접한 사주라든지 아니면 나와 동일한 사주 분명히 어딘가에는 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나와 아주 근접한 사람 아니면은 나랑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랑 정말 닮아 있는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방향성 이런 건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여태까지 성장해온 배경, 환경, 그리고 시대적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풀이할 때 내 사주 원국에 대한 7-80%만 이해를 하고 풀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온 환경과 배경, 자라나온 과정 이런 부분을 더해서 그래서 앞으로의 길을 예측하고 피응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보시는 분들, 내담자분들,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본인에 대한 상황, 가족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배경들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본인의 사주풀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득이 되지 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얼마나 잘 들여다보나 보자 이런 의미로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입을 꾹 닫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피용축이라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원론적인 부분 본인한테 보여지는 사주에 대한 학문적인 해석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좋으라고 앞날에 대한 피용축일의 길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입을 꾹 닫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계학적인 학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주풀이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 내가 살아온 과정은 어땠는지 이거를 맞추는 것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주 명리학 관점에서 미래 예측학, 이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피용축이라는 길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학문인데 과거를 맞춘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맞춰봐라. 이거는 하등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보고 풀이하는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역술가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런 배경과 환경 과정들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정확하게 풀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상담을 하시는 내담자 분들은 또 본인의 그런 얘기들, 과정, 또 배경, 환경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앞날에 대한 피용축이라는 길을 알려드리는데 더 큰 득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주팔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팔자는 5가지의 기운, 목, 화, 토, 금, 수라는 이 5가지의 오행의 기운으로 천간이라고 불리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리고 지지라고 불리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자이기 때문에
뭐 사주를 배워보고 싶다, 학습을 하시고 싶다라는 분들이나 내 사주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한자는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천간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8개의 글자, 이 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윗부분 4글자에 해당하는 거를 천간이라고 합니다. 하늘 위에 있다고 해서 하늘 천자를 써서 천간이라고 하고요. 또 이 지지, 이 밑에 있는 거를 지지라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4개의 기둥, 8개의 글자입니다. 이 사주팔자를 4개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사주,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기둥, 그래서 8개의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4글자, 위에 있다고 해서 하늘 천자 해서 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10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천간 또는 십간, 뭐 아니면 그냥 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띠, 그 동물로 표현되는 12지지 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글자로 표현이 되고 이 아랫부분 밑에 있다고 해서 땅지자를 써서 지지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잘 아는 12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지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천간에는 위에 있는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지는 이 천간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지지에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는 4개의 기둥, 8개의 글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팔자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오행의 기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의 오행의 기운 안에 10개의 천간의 글자와 또 지지의 12개의 글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8개의 사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렇게 사주의 개요와 그리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한 간략한 설명만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드리고 알려드리는 이런 영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사주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또는 뭐 사주를 알아가실 수 있도록 영상 업로드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